전라북도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곳. 이곳에 외로운 섬 어청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제는 이 외딴 섬에 등대와 방파제를 세웠는데요. 중국과 바다 국경을 이룬 어청도를 통해 대륙 진출을 노렸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지시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노동은 다 했죠. 여기 하는데. 세월이 흘러 아픈 상처는 역사로 남고 오늘은 바다 사람들의 희망을 낚아올리는 곳. 아이 크다. 섬 사람들의 애환이 지푸른 바다에 녹아 흐르는 서쪽 바다 국경의 섬 어청도입니다. 한때 100길로 20시간을 넘게 달려야 만날 수 있었던 외떨어진 섬. 거친 바람을 헤치고 파도를 건너야 도착하는 곳. 바다의 국경 어청도. 이제는 여객선으로 3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어청도는 중간 기착지 연도를 거칩니다. 연도에 사람들을 내려준 배는 다시 한번 물살을 가르며 어청도로 향하는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 고도. 바다는 쉬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기상이 나빠 저기압이 올라와서 이 서해안 일대에 저기압이 존재하고 있으면 한 3, 4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는. 그렇지만 이제 하절기로 들어와서는 웬만하면 운항을 이제 해주는 식으로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쪽에 이 장애물들이, 그물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을 해가지고도 좀 운항을 자제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연도에서 2시간 반 정도 달리다 보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 디귿자형으로 움푹 파인 항구. 어청도 항에 닿습니다. 천혜의 피항지와 기항지로 늘 선박들이 북적였던 곳.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던 어청도에 이제 200여 명 남짓만이 남은 사람들이 바다의 국경 어청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어청도 인구가 1200명 정도 살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떠났죠. 그 첫째 예가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서 현재 지금은 한 440명 정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상주하시는 그 주민은 2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여전히 고마운 바다가 내어주는 풍성한 선물들이 있어 남겨진 주민들이 섬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청도의 맑은 물과 깊은 수심은 다양한 어종들을 품게 했고 외딴 섬 어청도는 서해의 어업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아이 크다. 힘드네. 아이 발 아파.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우럭, 농어, 광어, 도미, 놀래미 전반적으로 다 나오죠. 어종이란 어종은. 물 맑기가 거울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어청도. 수심이 깊은 탓에 양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어청도의 모든 해산물들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이 길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화사한 봄볕이 내리쬐는 요즘 갯바위 근처에서 일렁이는 검은 물결이
바지런한 어청도 안악내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고 좋고 이걸로 2개 했습니다. 2개. 물이 깨끗하고 물 속이 깊어서 양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정도에서 나는 거는 전부 다 자연산이겠네요. 전부 자연산이죠. 어청도 돌김은 바다의 품을 벗어난 때부터 어청도 안악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양식 김과는 달리 질긴 어청도 돌김. 야무진 어청도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수십 번의 정성으로 완성되는 어청도 돌김은 양식이 되지 않는 섬에서 안악들의 몇 안 되는 수입원입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물에다 넣고 이렇게 떠서 건져가지고 뱃에다 널어요. 널어서 다 말려서 좋은 놈 다 고르고 해가지고 팔아서 용돈 쓰고 쌀도 팔아먹고 다 해요.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독특한 향을 못 잊어 다시 찾게 된다는 어청도 돌김. 거기에는 특별한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거기에 어청도 안악들의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거죠. 예로부터 늘 푸른 섬이라 불렸던 어청도. 먼 바다의 섬이면서 숲이 울창했는데요. 예로부터 물고기는 숲 그늘을 찾아든다고 합니다. 이 숲은 황금어장을 가질 수 있었던 어청도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숲길 끝, 당산 정산에서 봉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 국경의 자리에 나라박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어청도의 중요한 임무였는데요. 망대에 올라 낮엔 연기를 피우고 밤엔 불빛을 올려 바다 건너 육지까지 전했습니다. 옛날에 이 서해로부터 오는 그 외적의 감시 경계를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이 어청도에서 이 불을 밝히면 외연도, 녹도, 호도, 뭐 대천항까지 그렇게 연결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900년 전 쌓아올린 어청도 봉화는 인근 외연도를 지나 녹도, 원산도를 거쳐 내륙인 보령 일대로 전해졌습니다. 어청도는 그 조선시대부터 그 봉수대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역시 중요한 항로상의 그런 이제 주요한 섬이었을 텐데 특히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그와 같은 게 더 빈번해지고 또 한중 간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어떤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등대를 만들게 됩니다. 1912년이거든요. 맑은 날이면 산둥반도가 보인다는 어청도. 중국과 불과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륙으로 진출하려던 일본 해군 함정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청도는 1912년 서해안에서 2번째로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등대를 세운 일본은 어청도 항을 근대적인 항구로 변화시키는데요. 일제강점기, 어청도 주민들을 동원해 일일이 쌓아올린 자연석 방파제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다 어디서 보면은 요 이제 요런 바위를 다 뜯어서 띄어가지고 그 발파해가지고 여기가 다 이제 이런 저런 앞산처럼 저렇게 바위였었는데요. 다 해서 이제 평탄하게 만들고 요걸 다 만들었죠. 당시 일본이 이 바위들을 깨고 방파제를 축조했던 것은 대륙 진출의 야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주로 이제 부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해를 거쳐서 일본인 배들이 이제 조업들을 또 확대해 나가는데 특히 이제 그 1905년 그 러일 전쟁 이후에는 서해까지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청도 이론은 비교적 심해이고 서해 가운데서는 심해이고 그래서 연중 어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 어업 지역으로 새로 각광을 받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1904년부터 일본은 그곳에 이주 어촌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어청도를 천혜의 어업 지역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일본은 당시 어청도 주민보다 많은 일본인을 이주시켰습니다. 15m, 폭은 한 2m 정도 됩니다. 군사적 거점 기지이자 어업 전진 기지였던 어청도는 그들에겐 보물 창고와도 같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글쎄 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 여기다 김치 같은 것도 보관하고. 바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어청도의 금광. 깊게 파인 동굴이 그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여기를 비롯해서 몇 군데 동굴이 있다고 금광 동굴이 있다 소리 저도 들었는데 여기가 그냥 대표적인 그런 동굴이 되겠어요. 당시 여기서 이제 금맥 따라서 해가지고 금 캐내. 그렇지, 금을 이제 캐서 가져간 거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가져간 것은 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은 저기 보일러실 기름 내는 고래 그 껍데기 가지고 기름 내는데 여기가. 그리고 저기는 고래 끄집어 올리는 기계실이요. 그리고 이쪽은 저장 창고였어요. 고래를 해체해서 저장하는 저장 창고예요. 해체하고 해체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고래 해체를 했어요. 봄이면 새끼를 낳기 위해 어청도 근해로 올라오는 고래들. 어청도는 일본 포경 산업의 근거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래를 잡아서 다 일본에 다 가져갔어요. 그걸, 고래를. 고래뿐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산물 뭐 막 광어 같은 건 화로를 그때 세상에도 그 사람들은 그 화로를 다 실어 날렸어요. 일본까지 광어 이런 것을 삼치 이런 거 다 가져가고. 등대 16경에 들 만큼 빼어난 자태의 어청도 등대.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가려진 어두웠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대는 어청도의 새로운 희망을 비춥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어청도 주민들인데요. 바다에 기대어 사는 박봉근 씨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양식을 할 수 없는 어청도에서 어부들은 전부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데요. 요즘 대부분 그물 낚시를 하지만 김봉근 씨는 50년째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 철도 거르지 않고 먹거리를 쏟아내는 어청도 바다. 하지만 넉넉하게만 내어주던 바다도 바닷물이 뒤집혀 물이 흐려지는 날엔 쉽게 물고기를 내어주지 않는데요. 기다림 끝에 우럭 한 마리 낚았습니다. 물이 언뜻 나쁘니까 고기가 무는 시간이 돼도 입값을 못 보니까 안 먹어. 물이 흐려가지고. 오랜 세월 자연의 넉넉함을 배워서일까요? 오늘의 불평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어청도 사람들입니다. 섬이 내어주는 선물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과 들에도 풍성합니다. 특히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요즘에는 스스로 뿌리 내린 기특한 자연산 더덕이 자연의 보살핌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덕분에 어청도 안악들은 오늘도 자연의 고마운 선물을 얻어갑니다. 네, 자연산. 여기는 누가 씨도 뿌리지도 않고 이제 저절로 지들이 여기서 이렇게 씨를 이제 떠뜨려서 지들이 이제 여기서 자생을 한 거예요. 청정 자연이 길러낸 덕분일까요? 크기뿐만 아니라
강한 향을 지닌 어청도 더덕.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한번 줘봐. 맛있어. 백칠만 한번 먹어봐. 그치?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한 번만 더 줘봐. 이 맛이야. 진짜 맛있다. 이 맛이야. 자연 그대로. 섬 전체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진 어청도.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 없었던 어청도 안악들은 산이 내어주는 더덕과 산나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생계수단마저도 위태로워졌는데요. 근데 이제 얌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놓으면 또 이렇게 낚시하러 와가지고 무트로 내려서 이걸 또 다 캐가고 그래요. 너무 속상하죠. 오랜 세월 어청도 사람들과 함께했던 양식은 오로지 어청도의 산들 그리고 바다가 내어주는 것들입니다. 취나물과 톳 그리고 파래는 어청도의 밥상을 더욱 푸르게 하고 어청도 앞바다가 내어준 우럭은 맑고 깨끗한 어청도의 자연이 들어앉게 합니다. 사시사철 넉넉하게 내어주는 고마운 선물들로 넉넉함을 배우는 어청도 사람들. 여기는 정말 봄 되면은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산에는 나물, 고사리, 취나물, 달래 그리고 바다에는 파래도 많고 김도 돌김, 김도 많고 자연산 홍합도 많고 정말 여기는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어청도. 외롭고 고되었던 아픈 역사를 딛고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면서 국경의 섬 어청도는 다시 푸르게 빛날 것입니다. 지푸른 바다를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짝이는 곳. 오랜 세월 아픈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머나먼 바다에 있어 외롭고 고단했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 그곳에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에 감사하며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편의 풍경이 되어 못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